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 계약은 무효이며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대부 계약은 개인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대부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채권자는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협박, 공갈, 강요 등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부 계약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대부 계약은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야. 대부업법 역시 불법 대부 계약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법 대부 계약으로 인정될까요? 첫째, 협박에 의한 계약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력, 폭언 또는 다른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빌리도록 강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공갈에 의한 계약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약점, 즉 곤란한 상황이나 비밀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돈을 빌리도록 한 경우입니다. 셋째, 불법적인 채권 추심 행위가 동반된 계약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 한 경우입니다.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 공갈, 강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인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채권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담긴 CCTV 영상, 채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압류한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경찰 또는 관련 시민단체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부당한 피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불법 대부 계약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부 계약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법 대부 계약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불법적인 대출 제한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